근데 언제부턴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는 게 약간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 다시 들기 시작한 거예요. 퇴사를 한 다음에 1년 정도 소울 서칭의 기간을 가지자고 저한테 좀 시간을 줬어요. 저는 지금 헤이요트라는 이제 요트 스타트업은 이제 창업을 했고, 요트 위에서 3박 4일, 4박 5일 동안 먹고 자고 그냥 요트에서 살아보는 여행이에요. 그거 우리나라세요? 아니, 저는 태국 푸켓에서 일단 시작을 했어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심리상담, 뭐 명상, 요가, 뭐 테라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그 솔루션을 해결하기에 적합하게 저희가 만들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월간사돈 서른비의 강혁진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할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이요트 창업한 김은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어쨌든 이제 그만두신 거잖아요. 그쵸. 몇 년 동안 다니고 그만둔 거죠? 제가 한 거의 7년 정도 7년. 다니고 그만뒀어요. 그 싱가포르 들어간 게 12년도니까. 네, 2012년도. 7년도 제가 다니고. 2019년에 퇴사를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되게 좋은 위치였잖아요. 컨트리 매니저고. 네. 지금은 뭐 쉽지 않지만. 네, 그렇죠. 작년에까지만 해도 엄청 잘 됐었잖아요. 네. 근데 회사를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회사고 사실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서비스인데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내가 너무 컴포트 존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컴포트 존. 안정적인. 네, 안정적인 컴포트 존. 네, 컴포트 존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실제로 뭔가를 만들고 좀 참여하고 하는 걸 하고 싶은데, 제가 해야 되는 일은 하루에 거의 미팅에 막 7시간 정도 참가해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매니저가 돼버려요. 네, 매니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물론 당연히 되게 사회적으로는 좋은 위치일 수도 있고 연봉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좋았는데, 이게 과연 내가 하고 싶은 건가? 라는 의문이 계속 들기 시작했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월요일 아침에 회사를 가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는 게 약간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 다시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뭐 예를 들면 상사가 막 있거나 이러면 뭐 그러면 네. 이해가 가는데 네. 상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있긴 하겠지만. 네, 그렇죠. 다른 나라에. 근데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일단은 그 역할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제가 되게 좋아하고 하고 싶은 역할은 아니었다는 게 한 1년 반 정도 하니까 좀 명확해지더라고요. 사실 컨트리 매니저로 하면은 계속 이제 컨트리 매니저로 가는 거죠. 그렇죠. 뭐 다른 외국 기업 들어오면 또 컨트리 매니저로 가거나. 근데 30대부터 너무 관리자의 그 트랙을 타는 게, 저는 그냥 그 시간에 좀 더 내가 더 뭔가를 만들어서 좀 세상에 보여주고 참여하는 핸즈온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실제로 손에 물을 묻혀갖고 이것저것 만들어내는. 핸즈온. 네, 핸즈온. 내가 손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되게 영어 잘 못하는데 어설프게 영어를. 외국 계열을 다니셨으니까. 네, 그게 영어로 막 쓰다 보니까. 내가 네. 실제로 내 손을 들여가지고 내가 뭔가 하고 싶다. 네, 이게 뭐 아무리 작든 뭐 하든 내가 실제로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걸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이걸 통해 사람들이 뭔가 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어요. 또 이제 좀 되게 많이 지쳐서 번아웃이 오기도 했고, 7년 정도 막 정말 엄청 달려오다 보니까 많이 지치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그만두게 아까 일부에도 말씀하셨던 그 소울 서칭이라는 게 이제 이 시기에 다시 나오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준비하시는 창업도 소울 서칭의 과정 자체가 또 네, 약간 맞아요. 창업과 연결된 네. 것 같은데, 네. 소울 서칭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일단 퇴사를 한 다음에 1년 정도 소울 서칭의 기간을 가지자고 저한테 좀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명상을 일단 열심히 해야겠다. 명상이 가장 근본적으로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3, 4개월 정도 되게 열심히 명상을 했어요. 명상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맞아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러니까 명상은 사실 방법론적으로 명상이 되게 여러 가지 명상이 있어요. 뭐 유튜브 찾아보면은 뭐 잠이 잘 오는 명상, 이렇게 가이드해서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걸 따라가는 뭐 그런 네. 명상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주로 훈련한 명상은 윗바사나라는 명상이랑, 또 이제 저는 인도의 명상을 배우러 또 갔거든요. 아, 인도에 직접 가신 거예요? 네, 인도랑 태국에 가서 인도에서는 그 오쇼 명상 센터에 가서 거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명상 기법들을 배우기도 하고. 근데 결국 명상에서 궁극적으로 하려는 거는 그냥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그걸 바라보고,
렛고하고 그냥 보내고. 저도 이제 법륜스님 영상을 많이 보는데 네네. 법륜스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알아차리는 게 맞아요. 중요하다. 알아차림. 내가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본인이 맞아요, 자각해야 맞아요. 되고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명상을 해야 된다. 맞아요. 왜냐면은 내가 그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그렇죠. 보면은 이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한 4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어느 날 그냥 과거에 내가 떠나가는 배 타고 저러 멀리 이렇게. 그래서 내 과거에 내가 떠나가고 새로운 내가 됐구나라는 느낌이 에어비앤비 컨트리 매니저가 저기 가고 있구나. 예전에 과거에 나갔네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뭐 가치관이라든지 네. 아니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또 나한테 뭐가 중요한지 그런 것들이 되게 명확해지면서 그러면은 나는 앞으로는 나한테 실제로 도움을 줬던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한테 많이 같이 나누고 알리는 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잡혀서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를 계획하느라고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늘 미래, 약간 몽상가적으로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는데 이것도 하고 싶다 약간 늘 현재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명상을 하면서 내가 현재가 제일 중요하고 지금 존재하는 건 현재뿐이구나 그거를 되게 정말 느끼고 그렇게 훨씬 더 옛날보다 그렇게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퇴사하시고 명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잘 깨닫게 돼서 그래서 선택하시게 된 일이 뭐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는 일인가요? 저는 지금 헤이요트라는 이제 요트 스타트업은 이제 창업을 했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단 잠깐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스타트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가 네. 나를 몰라서 오는 그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저는 모든 사람이 대기업 임원이 되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기업 임원 되면 불행한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에어비앤비에서 컨트리 매니저 하면서 되게 불행했어요. 나의 욕망을 잘 모르니까 사회에서 좋아 보이는 걸 쫓게 되고 그럼 거기에서 괴리가 오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를 명확하게 알면은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현재를 더 즐기게 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더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아는 게 맞아요. 그게 사실은 또 명상이 그걸 되게 잘 도와줄 네,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요트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요트 사업은 이미 창업을 해서 법인도 등록하고 이제 사실은 지금 요트 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요트, 이제 헤이 요트는 그냥 요트를 뭐 2-3시간 타고 말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요트 위에서 3박 4일, 4박 5일 동안 먹고 자고 그냥 요트에서 살아보는 여행이에요. 그거 우리나라에서요? 저는 태국 푸켓에서 태국 일단 시작을 푸켓에서? 했어요. 네, 그 요트를 타는 그런 장소가? 것들은 장소가 이제 푸켓인 거죠. 그런 요트라는 게 아까 얘기한 자기가 소울 서칭을 한 그 과정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일단 퇴사를 하고 1년 정도 쉬려고 했는데 요트를 우연하게 타게 됐어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요트를 타고 여행을 하는 4박 5일이라는 기간 동안 나에 대해서 되게 잘 알게 되고 정말 오로지 현재에 존재함으로써 얼마나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됐거든요. 그리고 같이 요트에 탄 사람들과 정말 굉장히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냥 현재에 존재하고 자연과 함께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돼서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면 좋겠다. 처음에는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요트를 네, 타본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타봤는데 너무 좋아서 이거를 그러면은 사업으로 해야겠다,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요트를 다 구입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네, 아니고. 네. 그럼 거기 돈을 파트너가 있어요. 에어비앤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요트를 다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럼 좋겠지만 언젠가는 네. 그럼 요트를 요트 대여해서 공유하면 되죠. 요트도 공유하는 거죠. 공유 요트, 네. 공유 요트. 네. 그러면 그 3박 4일 동안 요트를 타는 비용도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비싸잖아요. 얼마죠? 네, 3박 4일 동안 요리 이제 같이 해 먹고 숙식 다 되는데 그리고 뭐 스노클링 장비 그러니까 모든 게 포함된 비용이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계절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 비행기 값이 예를 들어 한 80만 원 한다. 그러면 3박 4일 하는데 호텔이랑 먹고 자고 하는 거 120만 원에서 비행기 값까지 한 200만 원 하면. 그쵸. 충분히 올 수 있죠.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네요. 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네. 요트는 굉장히 부자들만 탈 수 있고 가십걸 이런 거 보면 요트 타고 막 여행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가십걸. 그리고 그 경험이 되게 그 자연과 그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경험이 되게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잠을 자고 상상만 해도 좋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밤에 위를 보면 막 별이 떨어지고 파도 소리가 들리고 언제든지 내가 물에 들어가고 싶으면 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 경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원시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현재에 딱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재작년에 사실 버닝맨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버닝맨도 되게 인텐스한 경험이잖아요.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냥 최소한의 생존 도구로 네. 먹고 사는. 근데 요트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막까지 갈 필요 없다. 요트. 아니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당장은 할 수 없는 게 네, 됐고 네. 다른 걸 또 좀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제가 에어비앤비 그만둘 때도 되게 번아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명상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뭐 요가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되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통합 솔루션은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직장인들이나 뭐 사회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번아웃도 있을 수 있고 뭐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뭐 관계에서 오는 힘듦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정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플랫폼화해서 사업을 해볼까. 그럼 뭐 심리 상담이나 명상 뭐 이런 게 그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상담, 뭐 명상, 요가, 뭐 테라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그 솔루션을 해결하기에 적합하게 저희가 만들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거죠. 왜냐면 저부터가 그런 서비스를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처음에 심리 상담을 저도 뭐 누가 권유해서 간 게 아니고 제가 스스로 갔었는데 네. 하고 났더니 네. 와 사람들 이런 거 안 받고 어떻게 살지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저만 해도 되게 긍정적으로 열심히 밝게 살려고 그쵸. 하는 편인 건데 그게 꼭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맞아요. 들었어요. 네. 특히 20, 30대의 많은 그 사망 원인이 자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결국에는 그런 것들도 다 소울 서칭이랑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듦이 찾아오는 맞아요. 거고. 그게 네. 제일 커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나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좋은 들어서 생각하셨네요. 네. 그 가치에 집착하는 게 좀 보여요. 네, 제가 그거를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네. 돈을 버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그거야 뭐 이미 이제 에어비앤비 한번 경험하셨으니까 네, 잘 그쵸. 버시겠죠.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돈이 따라올 거라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니까요. 네. 이러다가 못 벌면 뭐 딴 거 하면 되죠. 그러니까 딴 거 하면 네. 되죠. 뭐 안 되면 안 되면 피벗 하면 되죠. 그렇죠. 안 되면 뭐 계속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면 되죠. 네. 돈 벌어서 이거 하면 되죠. 그쵸. 그쵸. 저랑 비슷한 생각을 네.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월간설은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꼭 돈을 먼저 원래 그게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월간설은이라는 걸 매월 했었고 하다 보니까 좀씩 커지고 뭐 이렇게 된 거라서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이제 창업의 비용이라던가 네. 뭐 창업하는 과정이라던가 네. 이런 얘기들 조금 더 뒤에서 네.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댓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